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덮쳤습니다. 도시가 불타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 남자가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물고기 표본을 집어들더니 바늘과 실을 꺼내 물고기의 목구멍에 이름표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명명한다. 이것은 내가 지배한다. 이 남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 당대 최고의 어류 분류학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감동적인가요? 위대한 과학자의 집념처럼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배신과 매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과학적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오만과 살인, 그리고 기만적인 질서에 관한 충격적인 폭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표면적으로는 룰루 밀러라는 과학 전문 기자가 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전기처럼 보입니다. 저자인 룰루 밀러는 삶의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랜 연인과 헤어졌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녀는 혼돈을 이겨낼 방법을 찾기 위해 평생을 질서를 만드는 데 바친 한 남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는 분류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물고기를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고 유리병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그의 수집품은 인류 지식의 보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를 시험하듯 벼락을 내리고 화재를 일으켰으며 마침내 1906년 대지진으로 그가 평생 모은 수만 개의 표본 유리병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좌절했겠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물고기들의 목구멍에 이름표를 꿰매며 혼돈에 맞섰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위인전의 흐름입니다. 저자 역시 처음에는 그 불굴의 의지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조던의 삶을 깊이 파고들수록 이야기는 장르를 바꿉니다. 이것은 영웅서사가 아니라 스릴러이자 호러였습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그토록 집착했던 질서는 단순한 학문적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생명의 사다리, 가장 높은 곳에 백인 남성을 올려두고 그 아래에 다른 인종과 생물을 배치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는 스탠퍼드 대학 설립자의 부인인 제인 스탠퍼드의 의문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가 미국 우생학의 열렬한 신봉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적합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강제로 불임수술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그 중에는 저자가 인터뷰한 수용소의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어류라는 분류는 진실이었을까요? 여기서 이 책의 가장 큰 반전이자 핵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현대 분기아리스틱스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물고기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연어는 폐어보다 낙타와 유전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물에 사는 생물을 몽땅 묶어 어류라고 부르지만 과학적으로 그것은 타당한 분류가 아닙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거대한 질서는 사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허상이었습니다. 작가는 결론 내립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편의를 위해 씌운 범주를 걷어낼 때 비로소 생명 그 자체의 고유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혼돈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라는 단어를 버릴 때 그 안에서 복잡하고 경이로운 개별 생명체를 마주할 수 있듯이 우리 자신도 실패자나 우울증 환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면 그 자체로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질서가 사실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족쇄였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트북 LM을 통해 이 책이 던지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한 책이죠. 룰루 밀러의 베스트셀러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바로 이 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정말 도발적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탐구를 한번 시작해보죠. 아니, 물고기가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지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평생을 물고기 분류에 바친 한 남자를 만나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이 혼돈스러운 자연 속에서 신이 숨겨놓은 질서를 찾아내려는 거의 종교적인 탐구에 나선 인물이었던 거죠. 생명의 지도를 완성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소명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조던은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봤어요. 바로 질서와 혼돈. 그리고 이 둘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고 믿었죠. 당연히 그는 확고하게 질서의 편에 섰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혼돈이 정말 문자 그대로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그의 삶을 덮칩니다. 단 한순간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종을 대표하는 모식 표본이 무려 1200점 넘게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질서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좌절했겠죠. 그런데 조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냥 바늘하고 실을 집어들어요. 그리고는 물고기 몸에다가 직접 이름표를 꿰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혼돈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의 엄청난 집념을 정말 잘 보여주죠. 와, 정말 대단한 의지죠. 영웅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토록 강력한 질서에 대한 집착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주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조던이 그토록 추구했던 질서가 가진 섬뜩한 이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의 신념이 현실에서 어떤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말이죠. 조던에게 이 우생학은 그냥 자연의 질서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아주 논리적인 다음 단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 위험천만한 사상에 가장 열정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옹호자 중 한 명이 되고 맙니다. 기억나시죠? 그가 물고기들을 분류했던 생명의 사다리? 그는 그 개념을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이나 범죄 같은 사회 문제들이 전부 나쁜 유전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겁니다. 그의 철학이 낳은 끔찍한 결과가요. 부적합하다는 딱지 하나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권리를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질서를 만들겠다는 그의 집착이 결국 엄청난 비극을 낳은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과학이 그의 평생의 업적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립니다. 그토록 견고한 범주 위에 자신의 세계를 세웠던 그 남자의 가장 기초적인 범주가 과학에 의해 산산조각 나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연어, 페어, 그리고 소. 이 셋 중에 어떤 둘이 유전적으로 더 가까울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정답에 물고기라는 단어가 가진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정답 알려드릴까요? 놀랍게도 페어와 소입니다. 네, 유전적으로 따져보면 페어는 같은 물고기인 연어보다 오히려 포유류인 소랑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우리가 물고기라는 범주를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딱 드러나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옛날에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분류했잖아요. 물에 살고 지느러미 있으면 다 물고기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족보, 즉 공통조상의 누구냐를 따집니다. 이걸 분기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페어의 아주 먼 조상이 소나 심지어 우리 인간의 조상이기도 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는 연어보다 차라리 우리랑 더 가까운 친척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물고기라는 건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부르는 이름일 뿐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나무에서 물고기라는 가지만 딱 잘라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평생을 바쳐 정리하려 했던 바로 그 물고기라는 범주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물고기라는 이토록 당연해 보이는 범주조차 틀렸다면 우리가 세상에 그어놓은 다른 선들은 어떨까요? 이 과학적인 발견이 바로 책의 가장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진짜 좋은 과학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그어놓은 선들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우리가 절대 다 이해하지 못할 복잡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책에 나오는 이 민들레 원칙이라는 개념이 이걸 정말 잘 설명해줘요. 민들레는 정원사한테는 뽑아버려야 할 잡초지만 어떤 사람에겐 귀한 약초일 수 있잖아요. 무엇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딸린 거죠. 조던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적합과
부적합이라는 고정된 딱지로만 봤지만 이 책은 그 딱지 너머에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세상은 원래 혼돈스럽다는 것, 그리고 그 혼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둘째, 질서를 향한 맹목적인 집착은 특히 사람에게 적용될 때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우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이름표들, 그 범주들이 사실은 우리가 만든 허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이해는 이런 당연한 가정들을 의심하고 그 이름표 너머를 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지워져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죠. 지금까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담긴 핵심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